리오넬 메시가 어떻게 파리 생제르맹 훈련 중에 세르히오 라모스와 싸움을 벌일 뻔했을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곁에 있었던 주앙 칸셀루가 자신의 다루기 힘든 성격을 어떻게 억제하지 못했을까? 첼시 선수들은 어떻게 감독을 화나게 만들어 훈련장을 떠나게 했을까? 또는 라이프치히의 한 훈련에서 복수가 어떻게 동료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졌을까? 축구는 열정의 세계이며 야망과 감정이 때때로 이성을 압도하곤 한다. 우리는 멋진 골과 화려한 드리블, 승리의 순간에 익숙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통제 불가능한 훈련, 구단이 숨기고 싶어하는 갈등, 이러한 모든 것은 종종 화면 밖에 남겨진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순간들을 공개하고 훈련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주앙 칸셀루와 주앙 펠릭스, 그리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이의 갈등부터 시작하자. 칸셀루는 오랜 시간 동안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성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감정적이고 직설적인 성향은 종종 팀 내 긴장의 원인이 되곤 했다. 인터 밀란 시절 그는 선배 선수들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발렌시아에서는 훈련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마다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결국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된 후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였던 2022년 11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포르투갈 대표팀 훈련장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자. 당시 훈련 도중 주앙 펠릭스가 몸을 이용해 공을 지키며 칸셀루의 접근을 막았다. 이 장면은 칸셀루의 감정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펠릭스를 강하게 밀어내고 화난 표정으로 공을 강하게 걷어찼다. 팀의 리더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호날두는 칸셀루의 목을 잡고 흔들며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칸셀루가 참으려 했지만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호날두의 손을 자신의 머리에서 거칠게 떼어내며 더 이상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 모인 팀이라도 강한 개성과 성격 차이가 갈등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쩌면 이런 성격 때문인지 칸셀루는 어느 팀에서도 오랜 시간 자리를 잡지 못했다. 결국 그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에서 뛰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리오넬 메시와 세르히오 라모스 간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자. 파리 생제르맹에서 그들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다. 오랜 시간 동안 엘 클라시코에서 치열하게 맞섰던 두 선수는 같은 팀 동료가 되었다. 과거의 모든 감정은 뒤로 하고 이제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함께 뛰었다. 그러나 라모스의 거친 수비 스타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건은 2022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의 일본 프리시즌 투어 중에 발생했다. 훈련 도중 한 장면에서 라모스가 메시의 오른쪽 다리를 건드려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메시가 균형을 잃지 않고 끝까지 움직임을 유지하며 결국 골을 성공시켰다. 언뜻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 장면은 메시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그는 곧장 라모스에게 다가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몇 마디를 건넸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라모스는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메시가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카메라는 다시 한번 긴장된 순간을 포착했다. 메시가 스페인 선수에게 또다시 불만 섞인 말을 남겼고 라모스는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점차 인내심을 잃어갔다. 결국 그는 메시의 팔을 잡으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메시가 화해를 거부하는 모습에 라모스도 점점 짜증을 드러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다. 언론에 따르면 훈련이 끝날 때까지 두 선수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훈련 이후 갈등은 해결되었다. 반년 후인 2023년 2월 라모스는 공개적으로 메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메시가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 그와 상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이제 같은 팀에서 뛰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4년 라모스는 첫 훈련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회상했다. 메시가 "우린 이제 같은 팀이니 나를 더 이상 차지마" 라고 농담을 던지자 라모스는 웃으며 "걱정마, 이제 널 건드리는 사람을 내가 처리할게" 라고 답했다. 현재 라모스는 자유계약 선수로 남아있으며 인터 마이애미로의 이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어쩌면 운명은 이 두 전설적인 선수들을 다시 한번 한 팀으로 모이게 할지도 모른다. 이제 네이마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그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훈련 중 실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2017년 7월 바르셀로나는 미국 프리시즌 투어에 나섰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네이마르가 역대 최고 이적료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로 치부되었다. 누가 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로 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도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 삼각편대의 일원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2017년 7월 23일 네이마르는 유벤투스를 상대로 2골을 터뜨렸고 같은 날 제라르 피케는 네이마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그는 남는다 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며칠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후 상황이 급변했다. 훈련 도중 발생한 사건이 축구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네이마르가 팀 동료와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그 장면에서 네이마르와 넬송 세메두가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명백히 장난이 아닌 심각한 충돌이었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하비에르 마스체라노가 나서서 싸움을 말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네이마르는 다시 세메두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는 세르히오 부스케츠가 나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았다. 결국 네이마르는 유니폼을 바닥에 던지고 훈련장을 홀로 떠났다. 이 사건은 그의 이적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세메두가 팀에 합류한 지 불과 10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네이마르는 아직 팀 내 입지를 다지지 못한 신입 선수를 자신의 분노의 대상으로 삼은 셈이었다. 이틀 후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었다. 경기 도중 네이마르는 또 한 차례 갈등을 일으켰고 교체된 후 메시와 수아레스는 그를 외면했다. 벤치에 앉은 네이마르는 침묵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나흘 후 최악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네이마르는 공식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정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로 평가되었다. 파리로 이적한 이후 프랑스를 벗어난 주요 대회에서 단 하나의 우승도 거두지 못했으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도 패배했다. 이 사건은 거액의 돈과 개인적인 야망이 어떻게 전도유망한 경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훈련 중 벌어진 싸움과 그로 인한 이적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다. 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그는 이제 잘못된 결정과 행동이 어떻게 위대한 재능을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첼시 감독으로서의 마우리치오 사리를 떠올리면 단번에 케파와의 사건이 떠오른다. 골키퍼가 교체 지시를 거부했던 그 순간은 이미 축구계에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3개월 후 첼시 선수들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훈련 도중 또 한 번 사리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번에는 훨씬 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결승전을 몇 시간 앞두고 첼시는 평소처럼 훈련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곤살로 이과인이 다비드 루이스에게서 공을 빼앗으려다 얼굴에 팔꿈치를 맞았다. 영상에서는 루이스가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경기 중이라면 퇴장당할 만한 더러운 반칙이었다. 당연히 이과인은 처음에는 침착하려 했지만 루이스가 사과할 의향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했다. 이를 지켜보던 사리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다비드 루이스에게 직접 왜 그를 때렸나 라고 물었다. 브라질 수비수의 대답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과인은 격분하여 인정해, 네가 나를 때렸잖아 라고 소리쳤다. 루이스는 태연하게 아니,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답했다. 이 장면은 사리를 극도로 화나게 만들었다. 결승전을 앞두고 팀의 집중력을 기대했던 그는 팀 내 갈등을 목격하고 훈련장을 떠나버렸다. 사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모자를 바닥에 내던졌고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모자를 다시 집어들어 더욱 세게 던지고 마지막으로 발로 걷어차며 훈련장을 빠져나갔다. 첼시의 홍보팀은 즉각 해명을 내놓았다. 공식 입장에 따르면 사리는 선수들의 세트피스 훈련에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명백히 클럽은 시즌 최고의 경기 전 갈등을 감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은 첼시에게 성공적이었다. 에덴 아자르의 환상적인 활약 덕분에 첼시는 아스널을 4대1로 대파하며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과인이 결국 이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과인과 루이스는 결국 화해했으며 이는 브라질 수비수의 SNS를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루이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과인의 태도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전 훈련에서도 그는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에게 자주 반박하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휘젓거나 공을 차버리는 행동을 보이곤 했다. 결국 첼시는 유벤투스로부터 이과인을 완전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는 임대 계약이 끝난 직후인 7월에 팀을 떠났다. 알렉산드르 라카제트가 훈련 중 동료의 얼굴을 붙잡았던 사건을 기억하는가? 모든 것은 평범한 아스널의 훈련 도중 일어났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처럼 보였지만 하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18살의 잭 헨리 프랜시스가 1군과의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는 과감하게 슈트를 시도했다. 라카제트는 이에 거칠게 반응하며 젊은 선수를 넘어뜨렸다. 그러나 프랜시스는 신속히 일어나 차분하게 공을 빼앗아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장면은 라카제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신인에게 밀리는 상황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한 그는 다시 한번 거칠게 프랜시스를 향해 태클을 시도했다. 이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당연히 라카제트의 행동은 곧바로 팀원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포르투갈 출신의 세드릭 수아레스가 당황하며 제정신이야,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라며 라카제트를 추궁했다.
어린 선수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카제트는 이 지적에 더욱 격분했고 세드릭의 목을 붙잡으며 나한테 제대로 말해 라고 거칠게 대응했다. 다행히 다른 선수들이 빠르게 개입해 상황을 진정시켰고 더 큰 충돌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서로 몇 마디를 주고받은 뒤 상황은 마무리되었으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다. 결국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아스널은 라카제트를 올림피크 리옹으로 이적시켰고 그는 현재까지도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6년 라이프치히에서 발생한 사건은 선수의 심각한 부상으로 끝났다. 주인공은 디에고 데메와 널리 알려진 나비 케이타였다. 훈련 중 데메는 케이타에게 파울을 범했다.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거칠게 기니 선수를 넘어뜨리며 그로 인해 케이타는 넘어졌다. 나비는 파트너에게 불만을 품었고 사건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아서는 이를 그냥 넘길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불과 4분 후 케이타는 데메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거친 파울을 범했다. 이 장면은 매우 거칠었고 의도된 행동이었다. 데메는 통증에 몸을 움켜잡으며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케이타는 라이프치히의 다른 선수들의 분노를 즉시 맞이했다. 그가 반박하며 그가 먼저 시작했다. 고소리쳤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었다. 데메는 결국 그라운드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라이프치히 직원들이 즉시 달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그의 무릎을 붕대 감았다. 부상은 꽤 심각해서 그는 스스로 필드를 떠날 수 없었고 코칭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이 사건은 분데스리가 시즌이 시작되기 단 3일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비록 데메가 11일 만에 복귀했지만 두 경기의 첫 경기를 결장해야 했다. 한편 나비 케이타는 파트너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 당시 그는 라이프치히에서 중요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는 놀랍지 않았다. 그러나 운명의 아이러니는 바로 케이텍에 찾아왔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부상에 시달리게 되었다. 특히 그 부상 중 3분의 1이 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결국 2023년 리버풀에서 베르더로 이적한 후 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데뷔하려 했으나 워밍업 중 부상을 당해 2달 반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메시는 훈련 중 라모스의 경기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세르히오 자신도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을 보였고 그 대상은 마드리드 레알의 동료였죠. 모든 일이 흰색 팀의 훈련 중 일어났고 그때 선수들은 손으로 공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수비수인 세르히오 레길론이 공을 가로채려다 라모스에게 뛰어들었죠. 비록 팀의 주장인 라모스는 피했지만 가벼운 충격이 그의 얼굴에 닿았고 레길론은 그 후 풀밭에 넘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라모스를 정말로 화나게 만들었죠. 레길론이 일어나자 세르히오는 분노에 찬 채 공을 그의 방향으로 던졌지만 빗나갔습니다. 카시미로와 벤제마의 표정은 상황에 대한 명백한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라모스는 계속해서 짜증을 내며 레길론에게 뭔가를 외쳤고 그의 표정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모욕적인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그 일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았지만 라모스는 다시 공을 겨냥하여 두 번째로 레길론을 향해 공을 던졌고 이번에는 마쳤습니다. 이 장면은 팀의 모든 베테랑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통제한 사람은 루카 모드리치였고 그는 화가 난 주장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훈련 중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라모스는 사과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꽤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었어요. 한편 레길론은 라모스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모스는 루카스 바스케스와도 한 번 충돌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르히오가 토니 크로스를 보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스케스는 화가 나서 이유도 없이 미터 거리에서 독일 선수를 향해 공을 던졌고 이는 당연히 주장인 라모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스케스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라모스와의 갈등을 해결했고 그 후 바스케스에게 다가가서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필드 안과 밖에서 모두 전설인 선수입니다. 빈센트 콤파니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며 이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뮌헨의 거인이 바로 일주일 전에 벌리와 함께 EPL에서 강등된 사람에게 팀을 맡기기로 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특히 흥미로웠던 순간은 바로 분데스리가 첫 경기 전날에 일어났습니다. 8월 한 번의 벌리 훈련에서 콤파니가 한 선수를 향해 격렬하게 소리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그에게 반박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자 콤파니는 그에게 매우 강하게 소리쳤고 그 장면에서 그는 자신의 의견을 절대로 의심받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도 직접 즐기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의 작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의도적으로 공개된 것 같습니다.
이는 콤파니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강하고 요구적인 태도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 이런 일에 대한 열정과 접근 방식의 강직함이 바이엘은 위넨 경영진을 설득한 이유일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간단한 영상을 올려서 관계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폴 포그바와 조제 모리뉴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영상 하나 때문에 거의 싸울 뻔했습니다. 프랑스 선수는 리그컵 경기 명단에 빠져서 루크 쇼와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와 함께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경기 중 폴은 동료들을 즐겁게 하며 그 순간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더비 카운티에게 패배하고 대회에서 3번째 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다음날 훈련에서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조제에게 포그바가 웃고 있는 영상이 패배 후 올려졌다고 알렸고 마치 프랑스 선수가 팀의 실패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죠. 사실 그 영상은 경기 중에 이미 올려졌지만 모리뉴는 잘못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조제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그의 불쾌함은 명백했습니다. 오늘 너는 다른 필드에서 훈련할 거야. 어제 네가 한 일 때문에. 포그바는 당황하며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한테 있나요? 알겠어요. 폴, 여기서 나가. 왜 제가 나가야 하죠? 나가라니까. 왜 나만요? 쇼랑 페레이라도 저랑 함께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너랑 함께 있었던 사람 모두에게. 야 잠깐만 여기 와봐. 언제 일이 일어난 거야? 폴이 이 영상을 올린 게 언제였지? 경기가 끝난 후였어. 저는 모르겠어요. 포그바는 완전히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인가요? 내가 뭘 잘못했죠? 왜 경기가 끝난 후에 영상을 올리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이에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조제와 폴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긴장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포르투갈 감독은 프랑스 선수가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미디어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짜증났죠. 반면 포그바는 모리뉴가 그를 실패에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오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 경기에서 3달 후 모리뉴는 맨체스터에서 경질되었습니다. 폴은 참지 못하고 아이러니한 표정을 지으며 자막을 달아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계정을 태그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큰 논란을 일으켰고 포그바는 전 감독에 대한 무례로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중에 그 게시물은 삭제되었습니다.